안녕하세요. 마음이 편한 투자 멘토 광화문 금융러입니다.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나스닥 100 지수를 특별 조정해야 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특별 조정은 2008년에 한 번, 그리고 2011년에 한 번, 이렇게 단 두 차례밖에 없을 정도로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의 보유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으면서 장기 투자의 결과 S&P 500만큼의 성과를 냈던 그런 ETF는 없는지 찾는 분들이 늘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의 보유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으면서 장기 투자의 결과 S&P 500보다 1%포인트 이상 더 좋은 성과를 냈던 ETF 세 가지를 추렸습니다. 이 세 개 ETF의 지수 산출 방식이 워낙 매력적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용 ETF로도 손색이 없는데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선 오늘 세 개의 ETF를 선정한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아무래도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절세 혜택을 누리는 걸 선호하시기 때문에 절세 기조에서 매수하실 수 있는 ETF를 대상으로 했고요. 그리고 10년에서 15년 장기 투자를 할 때의 성과가 S&P 500보다 우수했던 ETF를 선정했습니다. 1년, 2년 단기간 투자를 했을 땐 S&P 500보다 우수한 성과를 보인 ETF는 많았어요. 하지만 장기 투자를 했을 때 S&P 500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인 ETF는 별로 없고요. 여기에 최근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같은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비중이 낮은 ETF를 선택했습니다. S&P 500의 주가 성과가 좋았던 이유도 이들 빅테크 기업들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의 비중은 낮으면서 성과도 좋으려면 지수 산출 방식이 뛰어나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열심히 적립식으로 모으다가 한순간에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 조금 기운이 빠지거든요. 따라서 주가 하락기에도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좋았던 ETF를 추렸습니다. 이런 기준에 부합하는 첫 번째 ETF는 바로 에이스 미국 와이드모트 가치주 ETF인데요. 앞으로 설명드릴 세 개의 ETF는 모두 국내 주식시장과 미국 주식시장 모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왼쪽은 국내 ETF의 이름을, 오른쪽 괄호에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의 티커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이 ETF는 소위 경제적 해자라는 것을 지닌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ETF인데요. 해자라는 말이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해자는 옛날 성 주변에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둘러놓은 물 웅덩이를 뜻하는데요. 이 해자가 넓고 깊을수록 아무래도 적의 침입을 방어하기 용이하겠죠. 이것처럼 기업에서도 경쟁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요. 다른 기업들에 비해 경제적 해자를 갖는 기업은 네트워크 효과, 비용 우위, 무형자산, 전환비용 이렇게 네 가지 특징이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준들에 부합하는 기업들만을 선별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은 좀 더 뒤에서 상세하게 알아보기로 하고요. 이 경제적 해자 ETF는 2012년에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했는데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약 10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연평균 14.25%의 성과를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S&P 500의 성과는 13.07%인데요. 물론 이게 연평균 1% 남짓한 차이이기 때문에 작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장기 투자를 하면 점점 투자 금액이 커지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는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작은 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해자 ETF의 성과가 꽤 의미 있게 좋았는데요. 대체 어떤 기준으로 기업들을 선별하길래 이렇게 장기간 성과가 좋았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네트워크 효과를 지닌 기업이에요. 이건 재화나 서비스의 이용자가 늘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전화기가 저한테 딱 한 대밖에 없다고 해볼게요. 저 혼자 전화기를 갖고 있는 건 전혀 쓸모가 없어요. 주변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전화기의 가치는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용자가 늘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네트워크 효과를 지닌 기업이고요. 그 다음은 비용 우위인데요. 최근에 전기차 업체들이 가격 경쟁을 벌인다는 기사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확장하는 전기차 시장을 먼저 선점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똑같이 가격을 낮춰도 더 낮은 원가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가격을 낮춰서 경쟁 업체는 힘들어할 때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이런 비용 우위에 있는 기업들도 경제적 해자를 지닌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무형자산을 지닌 기업인데요. 예를 들어서 두 제품의 품질에 뚜렷한 차이가 보이지 않을 때 소비자들은 어떤 제품을 고를까요? 그렇죠. 잘 모르겠으면 좀 더 친숙하거나 좀 더 좋은 느낌을 주는 브랜드를 선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화를 살 때 잘 모르겠으면 그냥 나이키를 고르게 되잖아요. 이런 무형자산도 경제적 해자의 일종이에요. 마지막 전환비용인데요. 이건 제품을 바꾸면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아이폰과 아이패드 그리고 에어팟처럼 애플의 전자제품만을 쓰는데요. 원래는 삼성 갤럭시 제품을 썼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애플의 제품으로 넘어오니까 다시 삼성 갤럭시 제품으로 넘어가기가 어렵겠더라고요. 어플리케이션도 새로 구입해야 하고요. 또 기존에 쓰던 제품들 간의 호환 방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를 바꾸면 다른 제품들도 다 갤럭시 제품으로 바꿔야 하는 거죠. 이렇게 다른 제품으로 바꾸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전환비용이라고 하고요. 당연히 이런 전환비용이 큰 제품을 만들면 한 브랜드만을 계속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런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들은 대체로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기가 쉽고요. 수익성도 좋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꾸준히 주가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에 투자하는 지수산출 방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타이거 미국 S&P 500 배당 귀족 ETF인데요. 이 ETF의 지수산출 방식은 상대적으로 간단해요. S&P 500 배당 귀족이라는 ETF의 이름에 모든 힌트가 다 들어가 있는데요. S&P 500에 포함되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요. 배당 귀족, 그러니까 배당금을 아주 잘 줘서 귀족이라고 불릴 만한 기업들에만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배당 귀족은 25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증가시켜 온 기업들을 뜻하고요. 배당금을 잘 준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배당금을 잘 주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증가했다는 것은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배당금을 잘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해요. 올해 돈을 잘 벌고 내년부터 돈을 잘 못 벌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배당금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 귀족 기업들도 참 좋은 우량 기업들이 많고요. 그래서 2003년 이후로 경제적 해자 ETF와 마찬가지로 연평균 1%포인트 넘게 S&P 500보다 더 뛰어난 성과를 보였어요. 뿐만 아니라 2003년 이후로 큰 주가 하락기가 두 번 있었는데요. 한 번은 2008년 금융위기이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작년이었죠. 이 두 번의 주가 하락기에 S&P 500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주가 방어를 했어요. 2008년 S&P 500이 37% 하락할 때 배당 귀족 ETF는 21.9% 하락했고요. 작년에는 S&P 500이 20% 가까이 하락할 때 6.51% 하락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3개 ETF 중에 주가 안정성은 가장 뛰어난 ETF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입니다. 3개 ETF 중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이고요. 그러다 보니 앞에 2개의 ETF는 각각 하나의 자산운용사에만 상장이 되어 있는데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에이스, 타이거, 솔 이렇게 3개의 자산운용사에서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상장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와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슈드 같은 경우는 2011년 10월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 ETF가 금융위기 때는 잘 방어를 했는지 그리고 2011년 이후로는 S&P 500과 성과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비슷했는데 더 오래 투자했을 때의 성과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ETF가 상장하기 전에 산출된 데이터도 갖고 왔습니다. 어차피 지수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과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역산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2006년 이후의 결과를 보면 앞에 두 ETF와 마찬가지로 S&P 500보다 연평균 1%포인트 넘게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올해 6월까지 누적되면서 약 17년 동안 성과가 25%포인트 넘게 벌어졌고요. 그렇다면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금융위기 때는 어땠을까요? 이건 다른 ETF와 함께 2000년 이후에 큰 하락기였던 2008년과 2022년의 하락기 1년 동안의 성과를 비교했습니다. 2008년에는 경제적 해자 ETF의 지수를 산출하지 못해서 값을 구하지 못했고요. 배당 귀족 ETF가 21.9% 하락, 다우존스 ETF가 24.76% 하락하면서 37% 하락한 S&P 500보다 주가 방어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2022년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 경제적 해자 ETF는 13.65% 하락했고요. 배당 귀족 ETF는 6.51%, 그리고 다우존스 ETF는 3.16%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S&P 500은 18% 넘게 하락했고요. 따라서 오늘 소개해드린 3개 ETF는 모두 장기 성과는 S&P 500보다 더 뛰어났지만 하락기에도 덜 하락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3개 ETF는 모두 좋은 성과를 보였고 또 지수 산출 방식도 뛰어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뭐가 더 좋다, 나쁘다 따지는 것은 무의미해 보이고요. 따라서 내 포트폴리오와 내 투자 성향에 맞는 ETF를 선택하기 위해서 투자 스타일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성장주 비중이 낮은 ETF를 선택했기 때문에 셋 다 성장주 비중이 낮고요. 만약 개별주 투자로 빅테크 기업의 비중이 높거나 나스닥 100 비중이 높다면 가치주 비중이 높은 ETF를 선택하는 것도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형주 위주로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좀 더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가도 최근에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하지만 시기별로 중형주나 소형주의 성과가 대형주보다 뛰어날 때도 많았는데요. 따라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중형주 비중을 높이는 투자를 하고 싶다면 배당 귀족이나 경제적 해자 ETF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목 선택 기준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제적 해자 ETF는 경제적 해자라는 개념이 워낙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고요. 배당 귀족은 과거 주가 하락기에 주가 방어가 가장 뛰어났고 중형주 투자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세계 ETF 중에 가치주 비중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성장주 위주의 투자에서 좀 벗어나고 싶을 때 선택할 수 있고요. 또 세계 ETF 중에서 보수가 0.01%로 가장 저렴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런 특징들까지 모두 확인하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제 영상이 행운을 가져다 드릴 수 있길 바라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